자, 이번 시간에는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관한 내용을 문제풀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아 떨어지게 하였다. 자, 여기서 처음에 속력을 0이라고 한다면 점점점 내려오면서 속력은 빨라질 거예요. 자, 속력이 빨라질 거고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근데 높이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작아질 거고 운동 에너지는 커지겠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번. 같은 공을 위로 던져 올렸더니 공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대요.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C, D, E 구간을 찾으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자, 3번. 공이 운동하는 동안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한 것을 물어봤네요. 자, 역학적 에너지 같은 경우는 크기가 항상 같고 일정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공기 저항이 무시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수준에서에 대한 내용은 공기의 저항이 언급이 되지 않으며 대부분 공기 저항이 무시된 채로 계산을 하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4와 다시 6번. 실험이 정말 중요한 실험이긴 한데요. 자, 여기 5점에서 공을 떨어뜨려 가지고 A점에서의 속력, B점에서의 속력을 찾고 얘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간의 서로 간의 관계를 찾아보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속력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변화를 B와 A에 있는 속력 측정기로 측정을 할 거죠.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두고 높이를 찾고 그러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값을 찾겠죠. 디귿, 낙하하는 물체의 질량에 따른 위치 에너지 변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질량에 따른 위치 에너지 변화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쇠구슬은 한 개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리게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5번. 이 실험에서 오차를 줄이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확히 5점에서 떨어뜨려야 되고 높이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고 속력은 처음 측정한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값을 측정하는 걸 추천을 해요. A점의 속력 측정기는 O와 B점의 정확히 중간에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속력을 체크를 한다면 여기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6번. A점의 속력 측정기를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동을 시켰대요. 이 A점에 있던 걸 조금 더 올렸대요. 그러면 속력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왜? 떨어지는 이 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B점에서의 속력이 더 커진다. B점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변화는 없겠죠. A점의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 거고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더 커질까요? 속력 측정기를 더 높인다고 한들 더 커지겠죠. 왜? 기준점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더 커진다고 했는데 더 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일정하죠. 자, 7번. 질량이 3kg인 물체가 A에서 B로 낙하를 한다고 하는데 A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120줄, B에서는 267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A에서 B로 내려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데 얼마 감소를 했냐? 즉 267 빼기 120줄 하면은 147줄이 나오겠죠. 얘가 9.8 곱하기 3kg 곱하기 높이가 되겠네요.
이때 높이의 값은 5m가 될 겁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림은 연직 위로 던진 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래요. 아래에서 위로 던져 올렸기 때문에 처음에 속력이 있고요. 꼭대기에서 속력의 값은 0이 될 겁니다. 올라갈수록 느려질 거고요.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도 커지고요. 운동 에너지는 작아질 거고요. 공에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계속 작용할 겁니다. 중력이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의 속력이 느려지는 거죠.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8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9번 10m 높이에서 질량 2kg 물체를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대요. 5m인 지점을 지날 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찾으라고 했는데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는 가장 높은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동일해요. 자,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2 곱하기 10이 되겠죠. 따라서 196줄입니다. 196줄. 자,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98줄이 될 거고 나머지 값 역시 98줄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0번 높이가 20m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더니 10m인 지점을 지날 때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었대요. 20에서 10으로 떨어졌을 때 100줄이었기 때문에 전체의 위치 에너지 값은 높이가 절반 줄었으니까 200줄이겠죠. 5m인 곳을 지날 때 역학적 에너지는 200줄이 될 겁니다.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1번 볼게요. 달에서 쇠구슬을 낙하하는 실험을 했대요. 어찌됐건 간에 달이나 지구나 중력 가속도의 값이 9.8이 얘는 6분의 1배로 줄게 됩니다. 이 외에는 모든 건 다 똑같다라고 하면 돼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2번 발광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 경우는 자기장의 변화가 코일에 영향을 줄 때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석이 코일 속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 자석을 대신 고정하고 코일을 움직여도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멈춰 있을 때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전기를 흔들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불이 켜지려면 전기 에너지. 아니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를 만들고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빛 에너지를 만들어야겠죠. 역학적이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전기가 빛 에너지를 만들어야겠죠. 기억, 디귿. 14번 간이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5번 손잡이를 돌린대요. 여기를 돌려서 불이 켜진다고 합니다. 자, 손잡이를 돌려서 만든 전기 에너지가 손전등에 불을 켜는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빛 에너지죠. 역학적 에너지고요. 돌려 만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16번 풍력 발전기와 선풍기. 발전기 내부에 자석과 코일이 들어있고요.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하죠. 풍력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합니다. 따라서 3번. 자, 수력발전소에서 발전기로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물이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일까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가전제품에서 주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은 대부분의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겠죠. 선풍기네요. 빛, 열, 운동, 열 에너지. 19번 주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19번의 정답은 5번
빛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기가 빛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20번.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였더니 청소기 뒤쪽으로 따뜻한 바람이 나왔대요. 자, 20번에서의 가장 포인트는 우리가 청소를 하기 위해선 전기 에너지를 쓸 텐데 이 전기 에너지가 모터를 돌리면서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고 따뜻한 바람이니까 열 에너지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전환된 에너지를 모두 합하면 소비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 같다라고 하는데 이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뀌었는데 이 두 개의 합은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자, 21번부터는 전기에 관한 내용이네요. 소비 전력을 잘 모르는 가전제품 두 개를 1시간 동안 모르는 가전제품을 두 개 사용했대요. 근데 1시간 동안 얘가 3, 6, 하나, 둘, 셋, 4개 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때 전기 에너지는 단위를 기본적으로 초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얘를 3600초로 바꿔주고 약분을 하면 50W인 걸 알 수 있죠.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단위가 줄이다. 그러면 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전기 에너지 또 물어봤네요. 위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위쪽은 줄이라고 말했죠. 전기 에너지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질문은 와트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시는 1시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3시간씩 사용을 한다 했죠. 22와트 2개 3시간.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132와트입니다. 왜 쌤 132에다가 3시간이니까 3600 곱하지 않냐고요? 여기서는 시간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이죠. 질문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고 우리가 초로 계산을 할지 시간으로 계산을 할지를 판단해야 돼요. 마지막 40W와 1200W의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사용을 한다면 1200W시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하죠.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여기서 이 1200W시를 전기 에너지 줄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풀어보시고 댓글에 한번 써보든 아니면 선생님한테 확인을 해보든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6단원 문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